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방송 유광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황교안 전 총리님과의 그 인터뷰를 몇 번 했는데, 그 이후에 대구에도 부방대에 일하시는 분, 정말 지금 부정선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황현정 부방대 대구 처장님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대구에 사는데, 네, 대구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구에는 그 부방대 정식 명칭이 뭐죠? 부방대 뭐죠? 대구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입니다. 정식 명칭이.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네. 예, 본인을 한번 잠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4.15 이후에 그 부방대가 생길 때 초창기에 가입해서 대구에서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현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황교안 부방대장님도 잘 아시겠네요? 네. 여기도 대구에 또 뭐 이렇게 또 뭐죠? 그분이 또 대표님으로 계시다면서요? 네, 정진수 대표님 있습니다. 정진수 대표님 잠깐 한번 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진수 대표님은 우리가 다 초창기 이제 블랙 시위라고 있었잖아요. 예, 블랙 시위. 예. 부정선거 이후에. 예. 블랙 시위 때 다 나왔던 사람들이 조금 이제 와이드가 할 때 그 민경욱 그 대표님을 주축으로 블랙 시위가 일어났었는데, 맞아요. 사실은 전국 조직을 못하게 하셨어요. 지금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못하게 했어요? 하여튼 그때 국두본에서 각 지역별로 지방 조직을 명칭을 못 사용하게 했고 조직을 못하게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결론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별도의 조직처럼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부정선거 부방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가입을 하게 된 거죠. 예, 그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황교안 전 총리님이 민경욱 의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알게 됐다는 게 맞습니까? 네, 금오산의 제 1회 트래킹 행사에 민경욱 의원님도 오시고 황교안 총리님 그 당시 사무총장 하셨던 모성은 총장님, 그리고 통일산악회 여러분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모여가지고 대구의 현풍의 김장석 씨 또 아시죠? 활동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 부방대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통화를 잠시 지금 하는 중인데도 우리 황현정 공동위원장님이시기도 하고 처장님은 굉장히 딱 보니까 박식하신 것도 느껴지고 산정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대구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 대구의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음성이지만 좀 낱낱이 좀 이렇게 알리고 싶은 게 있을 건데요. 첫째로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면, 대구는 4.15 부정선거를 하는데 정확히 몇 년 전부터 결성이 된 겁니까? 그때가 2021년도에 생겼죠. 예, 많이는 안 됐네, 그죠? 네. 지난 전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네, 그죠? 그렇죠. 4.15 지나고 나서. 그러면 대구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까? 대구에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대구에는 웬만하면 다 국민의힘 의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역구고, 그 외에 또 당으로 하는 그러니까 비례대표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했었다고 봅니다.
그럼 주로 이제 뭐 사전 선거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이 보는 견해가 있던데 네. 실제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 눈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예, 예. 그 재검표 때 그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일례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고 있으면 아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 부정선거로 됐잖아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따라가가지고 예.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고 예, 예. 그렇게 물으면서 저는 그 당시 그 개표 참관을 했었다. 예. 그런데 그 지지율하고 아무 상관없이 거소 투표 아시죠? 해외에 왜 교포들이 하는 투표, 그렇죠. 선상 투표. 예. 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75%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이야.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막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제 우리 국방대가 역할을 좀 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얼굴 안 나오게 블러 처리를 해서 앞에서 동영상도 찍고 막 했어요. 아. 왜냐하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 하고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용어죠. 뭐. 몇 명이 투표를 했으면 나오는 투표자 수도 같아야 되잖아. 100명이 투표했으면 투표 인수가 100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입력 그다음 출력. 그렇죠. 인풋, 그래서 아웃풋. 예. 네.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을 확실히 세보자. 그러면 투표 수가 정해지잖아요. 아, 그 정도로 철저하게 했습니까? 네, 그 한 달 전부터인가 영상으로 교육 막 받고 해서 이야. 프로그램 깔아서 밖에서 찍었는데 엄청나게 그때 막 많이 싸웠어요.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서 못하게 막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센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고 또 기가 약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찍는 사람은 계속 찍었어요. 기가 찬 게 네. 선관위가 마치 대통령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 것으로 지금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이게 선관위는 정말 국민들의 의심을 사지 않게 그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선관위원장이 그 대법관 출신이다. 네. 뭐 이런 것이 현실화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령 선포가 없었더라면 네. 우리 전 국민이 정말 모르고 넘어갈 뻔한 게 참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관위의 인사 비리. 네. 아,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뭐 자녀 채용 비리 이런 게 예.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대해서 1200건이라 하더만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예, 이게 예. 뉴스로 나왔고 그러면 이제 대구에 제가 활동하시면서 예. 이제 우리 황현정 처장님이 네. 목격하거나 경험했던 거, 그다음 실제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좀 쭉 말씀해 주세요. 말을 안 막을게요. 네, 일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예. 그 선관위가 얘기하는 게 가장 제가 그 오류가 뭐냐면 우리는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예.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좀 웃겼어요. 왜냐하면 예, 그게 위헌적이죠, 뭐 사실은. 헌법 기관은 헌법재판소 자체가 헌법 기관이지. 그렇죠. 그게 소속된 사람이 일일이 헌법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부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이 뭐 얼굴에 써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자체도 그분 당신 자체도 헌법기관인데 그럼 지금 대통령도 지금 헌법기관이면 체포도 안 해야죠, 그죠? 그렇죠. 탄핵도 하고 뭐 온 뉴스로 그냥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헌법기관이라서 감사를 안 받겠다. 일단은 안 되는 불합리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계속 말씀하세요. 예. 네. 그걸 또 인정하고 또 이렇게 감사원이 또 치고 나가서 감사를 막 제대로 못한다는 이거 현실이 너무 진짜 암담했습니다. 저는. 네. 암담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개표를
예를 들면 저 인천시 뭐 연수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뭐 그런데 그 개표 당시에 보면 막 테이프 붙은 것도 있고 빳빳한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현실로 우리 다 영상에 봤잖아요, 텔레비에서. 네네, 봤죠. 뭐 직접 목격한 건 있습니까? 저는 그 도태우 변호사님 그 개표 이제 관람자 그 위에 그 2층에서 내려다 보는 게 있거든요. 예, 예. 여기서 봤는데 이제 번호 안 잘린 거. 예. 번호 안 잘리고 온 투표지를 그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그냥 넣어버리는 거. 그걸 예. 제가 사진을 찍었었어요. 아. 그리고 또 뭐 다른 것도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도태우 변호사님이 이제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재검표를 신청한다 해서 이제 윤용진 변호사님하고 이제 선관위 이제 대법관이겠죠. 저기 같이 이제 그 봉인을 하는 차에 예. 우리가 하나만 열어보자, 하나씩만 열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못 열게 하는 거를 그래도 하나씩 열어보자 해서 박스를 열었는데 예, 예. 원래가 거기가 그레이색이 맞습니다. 근데 그레이. 아, 그레이색. 그런데- 회색. 예. 네. 옥색 비슷한 색깔 있죠. 예, 예, 옥색 비슷한 색깔. 예. 그 색깔 투표지가 나온 거예요. 아하. 다른 투표지죠. 근데 그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국회의원 그러고 지방의원회가 용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색깔이. 그렇죠. 그런데 다른 투표지 색깔이 나왔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라 했더니 예. 거기서 이 투표 용지 이게 부족해서 이걸 사용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다고 저 들었습니다. 아직 진짜 제공이 안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했네, 그죠? 됐- 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영상도 봤지만, 네, 미국의 그 트럼프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 우리나라 대한항공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인쇄된 그 부정 선거에 쓰기 위해서 투표 용지를 그 대한항공으로 날랐다는 그것도 들었거든요. 그런 그 뭐 영상 들은 적이 봤습니다. 있습니까? 예, 들은 적 있습니까? 영상 봤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 당시 이제 영상이 다 촬영이 됐었는데 예, 예. 그 투표지를 비행기에서 내려서 싣고 가서 그 개표장에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싣고 가서 이제 끝까지 개표하는 그게 촬영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참, 미국에까지도 이게 대한항공의 비행기로 부정선거 투표지 날랐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우리가 막 그때 해명을 해라 하면 예. 그건 영업 비밀이라서 얘기를 못 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국, 선관위는 예. 쿠바라든지 부정선거로 말썽이 있었던데 수출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 경기를. 맞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영업으로 생각했는가 봐요. 야. 그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 영업에서 돈은 어디로 들어갔는지 그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선관위의 그 공무원으로 네, 들어가려 그러면 800대 1의 경쟁률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것이 무려 800명 이상이 7인척 내지는 부정으로 그 800대 1의 경쟁률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허망한 마음을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선관위에서 800명 이상 비리 채용이 나왔다는 이거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게 부패입니다. 네, 이거는 부정 부패 중에 진짜 참 최악을 달리는 네. 그런 건데 이제 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마저 또 감사 원장마저 선관위를 조사하려 했다면 탄핵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돌아왔는데 네. 예, 그러면 대구에서는 특별히 활동하시면서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일단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활동을 조금 오래 하다 보니 사람들이 처음에 막 나오던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첫 1월 달이죠. 우리가 네. 이제 집회 신고를 하고 이제 톡방에다가 이제 홍보글을 좀 올렸는데 예. 갑자기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거 나왔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 이 말입니까? 네. 어허. 몇천 명이 나온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원래는 이제 대통령 탄핵 반대 때문에 나왔는데 예, 예. 이제 부정선거도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누군가는 알아서 하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던 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 중간중간에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은 예. 뭐 부정선거는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쭉 활동해 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마음속으로는 우파인데 사실 요새 살기가 바쁘잖아요. 맞아요. 먹고 살기 노는 사람이 바빠가지고.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못 나오셨구나. 어떤 분들은 막 나오다가 못 나오면 연락을 해요. 이번에는 나가야 되는데 일이 있어서 내가 못 나간다고. 그게 그렇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광화문에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가고 생계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 잘 때 유튜브라도 보면서 응원하는 이런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보람이 있었다는 게 이제 많이 이제 부정선거, 부정부패 방지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 많다. 이것이 보람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 요즘 세대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냐고 막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런 우리 국민들에게 계몽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집회를 하는 도중에 예, 부정선거 없다고 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좀 마이크 들고 얘기합니다. 그 장소로 나면 합시다. 제가 정거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면은 사실은 그냥 다 가요. 예.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표 참관도 해보고 또 사전투표 참관도 해보고 하는데 개표장에 없던 투표지가 재검표 현장에 나온 거잖아요. 그건 참 희한한 일이네요. 네, 그거는 이제 개표 당시에 그 집계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재검표 현장에는 다른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서 내놓으니까 다른 투표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예. 그 CCTV도 뭐 24시간 작동이 돼야 한다는데 네.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었다면서요? 이거는 요번에 이제 부산 그 교육감 선거에 예, 예. 시계가 아마 그 멈췄는 그 CCTV에 시계가 멈춰버린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그 방송에, 유튜브 방송에 몇 개 보니까 네. 뭐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이런 식으로 네. 그게 나왔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거는 이제 공병호 박사님 말씀하시는 보셨네요. 거죠? 예, 맞아요. 네네. 네. 이제 공병호 박사님은 이제 그렇게 이제 조작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 방법으로. 하여튼 참 희한한 방법으로 네. 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황현정 소장님은 이 선관위 소속이 어디에 돼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선관위는 해체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감시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해체되는 게 맞다고 보고 예. 이제 선거는 행정안전부나 맞습니다. 이런 데서 맡아서 하되 이제 공무원들 이제 뭐 한두 달 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네. 부정선거를 방지하려면 대만처럼 당일 투표하고 바로 즉시 개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 우리나라에 지금 사전 투표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왜 사전 투표가 없어지지 아니할까요? 네, 그거는 이제 부정선거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4.15 때 이제 그 더불어당의 그 이건영 씨가 예.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문서가 그게 유출이 됐었어요. 아하.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의 그 국회의원 수를 가져가기 위해서 네. 그게 어떤 값을 적용해야지 우리가 요소만큼 이길 수 있다는 그거거든요. 네. 그 사이로 때는 그 서울 경기 지역이 공히 사전투표가 민주당 63, 예. 국힘당 36 예. 그런 퍼센트 비율로 나왔죠. 그럼 1이 모자라네, 1%가? 63 근데 대? 이제 63점 뭐 30 몇 점 해서 그 1%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전국에 똑같다고 해서 이제 이영돈 PD가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전부터 알았죠. 그전에. 예, 이영돈 PD가 이제 이번에 그 네. 영화를 제작하면서 맞아요. 예. 그렇게 될 확률은 뭐 1조 분의 1이 아니고 뭐 몇 경분의 1이 돼야만이 네. 그 전국에 똑같은 그런 프로테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국이 같지는 않고 예. 지역별로 조금 달라서. 예, 조금은 네. 다르지만 거의 뭐 그렇잖아요. 대구 경북은 또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났고 예, 예. 서울 경기 지역은 그때 그랬습니다. 네. 그래, 어쨌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이제 이거는, 이재명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와 네.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가, 경쟁을 해서 개표를 할 때, 네. 처음에는 이제 해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역전으로 됐잖아요. 네, 0.7%. 그런데 이제, 자, 지금 이재명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 네. 진짜 어거지로, 떼법으로, 또는 뭐 본인의 재판도 뭐 집에 사람이 없다, 뭐 이사 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1년 안에 다 끝나야 할 재판을 지금 2년 반이 지나도 지금 아직 1심도 안 된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0.7% 차이가 또 얼마 안 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행동, 이재명의 행동을 봤을 때 네. 당연히 재개표하자 해야 될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빨리 승복한 거 아시죠? 그 당시 빨리 승복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만약에 뭐 했으면 아마 비리가 드러났을 겁니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많잖아요. 드러났겠죠. 아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소투표나 우편투표는 압도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네, 저 우체국이 아마 관련이 된 것 같아요. 우체국. 또 저를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네. 거쳐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만해 같은 경우에는 그 영등포 을에는 135세, 예. 또 197세도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이 예. 아니 직접 한번 목격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방송도 많이 됐고, 박주현 네. 변호사가 이제 그 당시 전체 우편 투표를 다 검증을 했어요. 등기 번호까지 싹 다 해서. 이야. 무슨 변호사라고 박모요? 박주현 변호사님. 박주현 변호사 대단히, 부정선거하면 뭐, 네,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그렇죠. 미국에서 잘 알려진. 그럼요. 예, 이번에 그 초청도 받아갔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당시에 0.7%밖에 차이 안 나는데 빨리 승복했다는 것은, 네, 자기들이, 계획했던 반대로 한 0.7%나 아니면 뭐 1.2% 정도, 이기려고 계획해놨던 것이, 당일 투표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0.7%로 역전을 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그때 치열하게 우리가 감시를 했었습니다. 감시 많이 했습니까? 네, 밤을 새워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를 없앴더라면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 10% 넘게 이겼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 이상 이겼다고 봅니다. 저는. 아, 그 정도입니까? 네네. 아, 지금 이제 우리 여러분 지금 황현정, 대구, 부방대, 처장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참 전화 인터뷰지만 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 전 국민에게, 인사 한번 하시고, 네. 어떻게 하면 부정선거가 이제 뿌리 뽑힐 것인가, 네. 한 말씀 해주시고, 아울러서 내일 헌법재판소 11시에 드디어 이제 선고가 있는 날이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일 헌법재판소 판결은 당연히 기각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 탄핵의 재료였던 내란죄가 민주당 스스로 내란죄를 뺐습니다. 철회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뺐을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그걸 돌려보냈어야 됩니다. 국회로.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심리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예. 그렇지만 일단은 그렇게 흘러가 버렸고 내일 드디어 선고가 있는데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일단은 우리가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죄라고 내란 우두머리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엄은 엄연히 헌법에 존재하는 최고 통치자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예. 네, 합법적인 권한인데 그걸 내란죄라고 엮는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예. 일단은 계엄령까지 내려가면서 선관위에 가서 일단 증거를 저는 잡아왔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믿고 싶겠네요, 그죠?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그걸 기회로 해서 이번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를 하시면,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부정선거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밝힐 수 있으면 밝히는 게 좋겠지만, 예. 아마 부정선거 했던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이 들키지 않을 만큼의 조치가 또 뗐으리라 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이제 못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사전투표 없애야 된다고 저는 진짜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사전투표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본투표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는 사전투표를 계속 말썽 있게 가지고 간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예, 예. 사전투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공휴일 때문에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3일을 투표를 하자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고. 예. 국가 경제가 하루 쉬는데 얼마나 차이 납니까? 맞아요. 하루 하면 족하고요. 예. 그래서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하루로 충분하다고 보고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가 없을 정도의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하시면 가장 먼저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 부정선거 감사를 해서 지금 부정선거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민주당에 53명이라고 그럽니다. 네네. 발표된 건 그런데 예. 사실은 국회 해산까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아이고, 오늘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네. 사전투표를 없애고, 네. 당일 투표를 아침 7시부터 해서, 아니면 6시부터 하든지 해서, 마지막 끝나는 시간을 밤 12시 안에 끝나게끔 해도, 네, 충분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밤새도록 네. 생중계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대만처럼 투명하게 예. 예, 투표를 이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해야 부정선거가 막아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 끝으로 우리 황현정 처장님 상당히 오늘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대구의 부방대가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일을 하시는데, 이제 진짜 끝으로 대구에 있는 부방대에 참석하시는 분들, 또 하다가 또 이제 생업 때문에 잠깐 멈추신 분들에게 뭐 격려 내지는 또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같이 활동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도 계신데, 부정선거는 결국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부정선거는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용지 하나에서부터 시작한 국가 권력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일이잖아요. 부정선거라는 게.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저 한 사람에 대한 표가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그렇죠. 결국은 끝내는 그게 인간의 천부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해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부정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 부정선거는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번 기회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국민들이 일단은 거기를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없이 요구해야 됩니다. 끝없이 요구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요구를 해야 되고, 바로잡아지는 날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대구의 황교안 그 부방대장님, 그러니까 총리님도 이렇게, 뭐, 1년에 몇 번씩 오신다면서요? 예, 오십니다. 직접 뭐, 당연히 만나 뵙겠네, 그죠? 네. 그, 우리 황교안 그 대표님에게 한 말씀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전 권한대행도 하셨고, 총리님도 하셨지만, 처음에는 부정선거를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대구 집회하는 도중에 한번 처음에 오셨었어요. 근데 네, 맞아요. 늦게 하셨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그때 지지를 안 했었습니다. 지지를 안 하고 멀찌감치 그냥 보기만 하고 했는데, 이제 몇 번 보다 보니까 진정성을 이제 느낀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런 바른 사람, 바르게 걸어온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바른 길을 갈 사람을 지지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제 부방대에서 계시지만 일단은 부방대 시도위원장 위주로 결정하는 대로 거의 이제 그냥 따라주시는 입장이세요. 뭐 대표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그럼 개인적으로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하여튼 우리 황교안 대표님을,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당대표 때 부정선거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까? 부정선거가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솔직히 네. 대학 총학 선거에도 부정선거를 한다고 제가 들었고요. 예. 지금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황교안 대표님 화이팅이고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황교안 그 대표님은 그 법무부 장관 할 당시에 통진당 이석기 그 당을 해체하신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민주당에서 또 통진당이 다른 이름으로 또 국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당이 바로 또 민주당이 아닙니까? 네. 하여튼 내일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면 처음에 그렇게 국민들이 찍어준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찍어준 이유는 그런 비리들, 그 다음에 그 전 문재인 대통령 비리랑 또 그런 비리들을 좀 단호하게 좀 이렇게 척결하고 또 부정선거도 밝혀달라는 뜻으로 했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다들요. 그런데 계엄령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대통령의 속 깊은 고민, 가슴 아리를 알게 된 걸로 이렇게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오늘 참 이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대구 부정선거, 부정부패 방지,
우리 대책의 그 황현정 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KTN 한국방송 유광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